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서민 주거까지 안정시킨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강남과 일부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만 키우고 가계부채로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그나마 남아있는 안전핀마저 뽑아버리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준원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부동산 대책 내용과 문제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9일 대책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오늘 9월 1일에 발표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은 지 몇 년 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냐라는 그 제한 기간을 기존의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그래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행 재건축법은 아파트에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있을 때에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층간소음같이 주민 불편만으로도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붐을 일으켜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그동안의 주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오늘 반영된 대책입니다. 오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최경환 부총리가 아파트값 띄우기에 올인해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넘어선 한국 경제에 대재앙을 불러올 거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말은 재건축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남권에 투기를 부추기는 대책이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예, 최경환 부총리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던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그동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이한 현상은 부동산 관련 신문이라든지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 같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잘 돼야지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유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이번 대책이 오히려 강남 투기만을 키울 거다라는 의견을 여러 경제지 같은 데서도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한이 넘은 많은 아파트들도 지금 불경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건축을 소비자들이 꺼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성이 높은 강남이라든지 혹은 분당 같은 일부의 신도시, 여기에서만 재건축이 집중되고 오히려 전세 대란만 일어날 뿐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네,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 때문에 다른 곳은 피해를 보는 예. 그런 대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시민단체들에서는 어떤 비판을 내놨습니까? 예, 일제히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이라든지 서민 주거안정 같은 별도의 보완책도 없이 부동산 투기 규제의 빗장만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서민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설사와 투기 세력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 완화와 대출 장려로 주택 가격 하락이라는 건 잠시 막을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던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희선 의원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10년에 154만 9천여 명에서 올해 6월 현재 134만 3천 명으로 4년 사이에 한 20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급자의 비율도 2009년 3.2%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0년부터는 꺾여서 줄기 시작해서 올해 6월 현재 수급자의 비율이 2.6%로 계속 줄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었다라고 하면은 소득이 골고루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기초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는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남윤선 의원은 정부가 부양 의무제도 등을 핑계로 기존 수급자들을 탈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5 계약제라는 게 있었죠. 홈플러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불공정 계약. 예. 그걸 이제 지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5 계약제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1시간 단위가 아니라 0.5시간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7.5시간 일을 한다거나 6.5시간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입니다. 이런 .5 계약을 강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에서 하루 8시간 미만 노동에 대해서 휴식 시간을 30분 이상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8시간이 넘어야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오랫동안 이 .5 계약제 폐지, 그리고 8시간 근로계약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싸워왔고, 결국 사측으로부터 올해 9월 1일부터 폐지하겠다는 합의안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9월 1일 합의 시행일인 오늘 홈플러스가 .5 계약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에게 착한 기업이라고 광고하는 홈플러스가 노동자에게는 나쁜 기업이라면서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 검찰이 뽑혔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26일 이틀 동안 성인 1000명에게 8개의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을 대놓고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22.4%로 1위를 차지했고요. 검찰을 신뢰한다는 답은 응답자의 1.1%로 8개 기관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별로 보면은 시민단체가 1위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 언론, 종교단체, 군대, 법원, 국회, 그리고 끝으로 검찰이 자리했습니다. 리얼미터는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사회기관들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국가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2009년 딱 한 번 7위를 기록한 8개 기관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7위를 기록한 후에 항상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검찰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견고하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검찰 고위직들의 어떤 불명예 사건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개혁 점검회의, 지난 3월에 1차가 있었죠. 예. 이번에 2차를 하는 모양이에요. 예, 오는 3일, 내일 모레 합니다. 그런데 전국 언론노조연합 KBS 본부가 KBS가 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생중계 여부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차 회의 때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2차 회의도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KBS 노조는 이 발언 후에 KBS가 2차 회의 생중계 쪽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노조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규제 완화로 초래됐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또다시 규제개혁 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회의만 생중계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하려면 매주 아예 청와대 국무회의부터 생중계하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그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 오늘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서 교육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 즉시 반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반려라는 것은 검토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을 섞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교육부는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밖에 있는 거라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오자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 교육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4일 취소 대상 자사고 발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해당 자사고를 지정 끝까지 취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의 명단 발표만으로도 신입생들이 나중에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서 해당 자사고들은 존폐, 심형탈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교육부의 방침 발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이에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